그리고 앞으로 거치는 제가 이제 기자회견 끝나면 이제 국민의힘 운영수석 대표님과 상의를 하고 만나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결국 제가 어떤 의사를 표현해도 결정은 국민의힘 안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유보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그러면 인권위원으로서의 그러니까 부적격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 걸로? 그렇죠. 저는 사실 국가인권위원회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저처럼 그 인권에 대해서 십수년간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변호사 중에서. 다만 방향이 제가 이제 인권 민주사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성소수자 단체로부터 제가 이제 국회에서 군영법 92조 6 전폐에 대해서 발제한 걸 가지고 저희 그 발제가 어떻게 국회에서 의원실에서 헌법재판소의 계류적인 사건에 대해서 법률이 불명확하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입법을 제안한 걸 가지고 동성애 혐오다 법률이 제가 공부문과를 해보니까 군영법 그 92조 6은 있어야 된다.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간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그 당시에 군형법에 기자님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형법에서 강제추행죄나 강간죄는 그 당시는 친고죄로 되어 있어가지고 수사를 왔다가 합의를 해버리고 보수를 취하해버리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군형법 92조 그 추행죄는 합의를 하거나 동의를 해도 형량은 낮지만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검사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 수사를 하다가 합의를 해가지고 두면 강제추행이나 이런 것은 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군형법이 형량은 낮지만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군대에서는 상급자나 부대에서 추행죄가 생기면 그것을 부대에서 군검찰에서 수사하는 것 자체를 꺼리기 때문에 또 부대에 노출된 것을 꺼리기 때문에 합의가 된 것처럼 또 합의를 권장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항을 봤기 때문에 이 군형법 92조 6은 군사법 운영에서 매우 중요한 조문이다. 반드시 존치를 시켜야 되고 다만 이것이 이성애까지 넓혀지고 또는 사적 공간까지 처벌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이라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학문성교 기타 추행을 저는 학문성교 기타 동성애 추행으로 분명하게 동성애를 넣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제목을 썼는데 집행부에서도 당신이 결정하면 아니다. 일단은 오늘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의사 표명하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시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 사실 엄청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제가 빨리 사퇴를 해주고 해야 다른 이게 절차가 그렇게 빨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 명을 추천한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서를 받아야 되고 또 이제 검토를 좀 해야 됩니다. 그분의 연구업적이랄지 또 인권위원회에서 어떤 자질을 갖췄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루라도 빨리 의사를 표현해 주면 그때부터 이제 후속 절차가 시작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인변 재직 당시 동성애 문제를 경험하셔서 탈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방금 나온 것처럼 제가 이제 군형법 92조 6에 대해서 우리 바른군연구소에서 우리 저 한국 의원들이 와서 계시지만 우리 군사법원에서 이제 군형법이 어떻게 존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매우 큰 이슈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걸 제가 국회에 와서 발제를 하면서 군형법 92조 6은 존치해야 된다. 다만 불명확성을 제거해야 한다는 발제를 했는데 그 발제문이 군형법 92조 6을 폐지하는 것이 동성애 친동성애 단체들한테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의견을 발표하니까 민변에 있는 소수자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 소수자위원회 20명이 저에 대한 직계 청원을 해가지고 이제 민변 집행부에게 징계 절차를 의뢰했죠. 그럴 때 이제 집행부에서는 제가 그 당시에 아직도 군에서 징계받은 것 자체가 소송 중인데 또 지형 주인은 군에서 징계받은 것도 억울한데 또 민변에서조차 징계한다는 것은 이건 민변의 조직의 성격이나 정관이 맞지 않는다 해서 절차를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외부에 있는 모 기자에게 그것을 정보를 제보해서 그 기자가 계속해서 민변의 집행부를 괴롭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탈의를 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책에서 봤던 동성애 독재, 동성애를 반대하면 어떤 조직에서도 존재할 수 없고 입틀막을 하는 그런 법률이고 그러한 운동이 동성애 운동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성애 독재란 말을 동성애 독재란 책에 나오는 표현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안창호 위원장께서 국민의힘 지명 전에 변호사님과 통화했다라고 밝혔었는데 지명 전이 아니라 지명하고 나서 7월 17일 날 밤에 국회의원에서 어떤 의원님께서 전화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7월 18일입니다. 7월 18일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서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잘해야 한다. 이게 이제 통보를 받은 건 7월 17일 국민의힘 통보를 받은 건 통화는 7월 18일입니다. 준비를 잘해라. 왜냐하면 그분이 또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추천 논의 중에 그러면 통화를 한 건 안다는 말씀? 그렇죠. 예. 추천 논의는 국회에서 하게 되고 저도 추천 논의 중에는 의원님도 사실 여기 이제 국민의힘도 복잡하지 않습니까? 잘 아시죠, 기자님들. 그러면 저도 이제 거기에 대한 의원님들 여러 분 만나고 또 정말 집행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바쁘기 때문에 여기가 지방이기 때문에 뭐 만날 수가 없죠. 국가인권위원회. 저희가 인권위원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만약 상임위원으로 임명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개혁해 나가실 계획이셨는지 네, 아까 제가 기자분들도 기자회견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들은 이 국가인권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이 혐오표현 리포트가 매우 편향적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혐오표현은 특이하게 사회적 강자가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혐오표현만 혐오표현이고 사회적 약자가 다수자나 강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특이하죠. 그러면서 논리 자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차별을 조장하고 확장하는 것만 혐오표현이고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혐오표현이 아니다. 그러면서 동성애 차별, 이것은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별이지만 동성애자를 동성애 결혼을 하라고 허용하지 맙시다. 이런 것은 이성애자 다수자들이 동성애자들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혐오표현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이런 혐오표현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누렸던 자유, 이런 가치들, 평등의 가치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국가인권위가 추진하고 있는 혐오표현 리포트 외에 젠더 교육, 또 차별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기에 보면 성별의 정의가 평등법이죠. 평등법의 성별의 정의가 남자와 여자 이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외에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제3의 성은 사실 대한민국 헌법상에 있을 수 없죠. 대한민국 헌법에 양성평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가게 되면 새로운 법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에 있는 자유권 규약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충실하게 하고 특별히 제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또 인권 교육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이 국민하고 있는 이 현상이 저출산인데 사실 저는 젠더 교육이나 동성애 주장 교육이 저출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의원님 기다리고 계셔서 네, 감사합니다.